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공급면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서비스면적, 실면적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나누어진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혹시 처음 듣는 용어를 할지라도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말입니다. 자, 그럼 일단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공급면적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면적이라는 것은 주거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의 합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럼 공급 면적 하자마자 주거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의 합계이다 라고 바로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주거 전용 면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주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쉽게 말하면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죠. 여기서 말하는 혼자서라는 것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한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거 전용 면적이라는 것은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현관문 안쪽에 있는, 제가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 안쪽에 있는, 이렇게 표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침실, 화장실, 그리고 주방 및 식당 등 실제 생활하는 공간의 면적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발코니가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발코니가 빠지게 되는지 그 이유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쯤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공용 면적이라는 것은요, 공용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함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공용이라고 한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주의할 점은 한 건물 안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상층에 있는, 그럼 지하층에 있는 것은 제외되겠죠. 지상층에 있는 공동 현관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주거 공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타 공용 면적이라는 것은 공용 면적 가운데 있어서 지상층이 아닌 지하층에 있다든지 한 건물 안이 아니라 건물 밖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법적 규정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이쯤 해두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공용 면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겠죠. 주거 공용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으로 말입니다. 주거 공용 면적, 방금 전에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 건물 안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인 것으로서 말입니다. 반면에 기타 공용 면적은 그럼 주거 공용 면적을 제외한 공용 면적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는요, 주거 전용 면적의 산정 방법을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그중 제2호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 전용 면적의 산정 방법은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제 공용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공용은 제외해야 될 겁니다.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그럼 다음 항목은 두 가지가 나타날 것이고 둘 중 하나는 주거 공용 면적에 해당될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기타 공용 면적에 해당될 것입니다. 어때요? 이미 예상했던 내용 맞죠? 그럼 되었습니다.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 면적은 당연히 제외해야만 주거 전용 면적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요, 바닥 면적에서 주거 전용 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 면적 또한 공용 면적에 가산해야만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 드릴 필요 없을 정도죠. 자, 먼저 과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방금 전 화면에서 보았던 내용 말입니다.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을 주거 공용 면적이라 부른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과목의 공용 면적, 즉 주거 공용 면적을 제외한 지하층에 있는 것이라든지 건물 밖에 있는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 면적은 기타 공용 면적으로 부르면 될 것입니다. 그 밖을 한자로 쓰면은 기타가 되겠죠. 그 밖을 한자로 표현할 때 기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잠시 후 이 내용은 다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때는 제가 이 내용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에서 이 내용 다룬 적 있죠? 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실면적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면적이라는 것은요, 주거 전용 면적, 줄여서 그냥 전용 면적으로 부르기도 하죠. 주거 전용 면적 더하기 서비스 면적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서비스 면적, 글자 그대로입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것입니다. 공급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공급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발코니 면적입니다. 여기 있는 발코니 면적은 그냥 주는 겁니다. 서비스 면적입니다. 서비스 면적입니다. 이쯤 말씀드리도록 하죠. 서비스 면적입니다. 이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제외한 현관문 안쪽에 있는 공간의 면적을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한다는 거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현관문 안쪽에 있는 거실, 침실, 화장실 뿐만이 아니라 주방 및 식당도 있겠죠. 등의 실제 생활하는 공간의 면적을 주거 전용 면적이라 하고요. 주의할 점은 발코니는 제외됩니다. 이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공간까지도 실제로는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면적이라는 것은 바로 주거 전용 면적에다가 서비스 면적을 더한 값이라는 거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주거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 서비스 면적을 한꺼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면적은 바로 발코니를 나타내고요. 발코니는 노대라고 번역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노대라고 번역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 나타나는 no라는 것이 있을 no입니다. 밖으로 노출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대라는 것은 돈대, 대입니다. 어떤 것을 올려둘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바깥쪽에 노출시킨 그런 것을 노대라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발코니에 해당되겠죠. 물론 영어식 발음은 balcony가 되겠죠. 이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는 앞서 이미 정리하였기 때문에 따로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제가 이 내용들 다 정리해 드렸고 그리고 다시 나타날 때는 따로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예고까지 해 드렸으니까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핵심 내용만 한 번 더 점검해 볼까요?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는 주거 전용 면적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의 경우에 쓰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공용 면적은 제외해야 될 것인데 공용 면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이미 우리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나는 주거 공용 면적이 있고요. 그게 감옥에 해당되겠죠. 나머지 하나는 그 밖의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이 있다라고 우리는 약속을 해두는데 그게 나목에 해당하겠죠. 이쯤 해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면적을 제대로 파악하려면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제1항 제3호 나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노대에 대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노대 부분의 면적은 말입니다. 노대 부분의 면적은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이라면은 그건 바닥 면적에 산입을 시킵니다. 산입을 시킵니다. 그럼 역으로 보자면은 1.5m 이내, 1.5m 이내 혹은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 있어서는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공급 면적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규정으로 말미암아서 노대 즉 발코니라는 것이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되면서 공급 면적에서 제외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에 다 외울 이유는 없겠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제대로 파악하기만 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자,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다짐 받겠습니다. 발코니, 노대는 어떤 면적에 해당된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서비스 면적입니다. 어느 정도 이내가 될 때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1.5m 이내, 1.5m 이하에 해당될 때만 그러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아파트 분양 면적과 오피스텔 분양 면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면적은 공급 면적으로 하는 것이죠. 공급 면적이라는 것은 전용 면적의 주거 공용 면적을 합한 값이다라고 이미 약속을 해 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전용률이라는 것은 분양 면적에서 전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겠죠. 일반적으로 분양 면적의 약 75% 정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분양 면적에서 주거 공용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5% 정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오피스텔 분양 면적은요, 계약 면적으로 합니다. 계약 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재점검하였던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의 주거 공용 면적을 더한 것이죠. 여기에다가 기타 공용 면적까지 더한 값이 바로 계약 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전용률은요, 아파트 전용률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전용률은요, 분양 면적의 약 40%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이제 화면 정리하고요, 마무리 지을 단계가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정리했던 내용 완벽하게 종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에는 제가 임의로 만든 아파트 분양 면적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다짐받아 두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러한 분양 면적에 서비스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분양 면적은 곧 공급 면적이다 라고 우리는 이미 약속을 해 두었고요. 예, 만약 오피스텔이었다면 계약 면적이 바로 분양 면적이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 면적은 발코니 면적을 나타낸다라고 약속을 이미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정리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분양 면적은 전용 면적에 주거 공용 면적을 합한 값이다 라고 약속을 해 두었고요. 그럼 이러한 분양 면적이 100%로 잡았을 경우 전용 면적은 이 아파트의 경우 76%로 제가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주거 공용 면적에 해당될 텐데요. 이러한 것에는 벽체 공용이나 계단 등 공용, 즉 엘리베이터 등도 포함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임의로 만든 표이기 때문에 약간의 수치의 차이는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내용만 제대로 파악하면 될 테니까 말입니다. 자, 제가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 A 타입이 있다는 것은 B, C 타입도 있을 수 있겠죠. 전용 73제곱미터 A, 전용 84제곱미터 A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하였고요. 그리고 분양 면적은 각각을 78, 97제곱미터 단위로 생략하겠습니다. 110.77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이러한 분양 면적에서 전용률이 76%이기 때문에 0.76을 각각에 곱하게 되면 이와 같은 수치를 끌어낼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제곱미터에 0.3025, 0.3025를 곱해 평 단위로 환산해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평 단위로 환산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59.28제곱미터는 17.93평, 73.72제곱미터는 22.30평, 84.78제곱미터는 25.65평으로 환산해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각각의 제곱미터도 0.3025를 곱하여 평으로 환산해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평 단위로 파악해 보니까 예, 전용 59의 경우에 있어서 전용 면적은 17.93인데 반하여 분양 면적은 23.59평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쯤 해둡시다. 이제 아파트 분양 면적표 보는 방법 충분히 익혔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런 분양 면적에 기타 공용의 부대 복리라든지 지하 주차장의 기계 전기 시설까지 포함시켜 계약 면적을 도출해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계약 면적을 도출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경우 각각의 계약 면적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그리고 평 단위로 환산한 값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분양 면적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할 내용은 전용 면적과 분양 면적과 계약 면적의 차이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쯤 하겠습니다. 이쯤 해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